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조 의원입니다. 오늘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산업진흥원,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박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상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전략적 홍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점 추진 과제로 시정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협업 활성화, 시정 메시지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홍보, 시민이 주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7쪽 시정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협업 활성화입니다. KBS, SBS 등 중앙 언론을 통해 민선 8기 전반기 성과와 시정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언론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보도자료 작성과 체계적인 언론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 계획입니다. 반도체와 수소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기획 홍보를 추진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왜곡 보도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팩트 체크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일관된 시정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시의 주요 성과가 시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 메시지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홍보입니다. SBS 모닝와이드 특집 방송과 연합뉴스 TV 등 중앙 언론을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의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SNS 이벤트를 추진해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신문 굿모닝 평택은 통합 30주년 특별 기획과 시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시민과 깊이 소통하는 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10쪽 추진 계획입니다. 홍보대사와 연계한 콘텐츠를 적극 제작하고 친환경 홍보 물품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의 파급력을 높이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매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주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알리고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시정신문 굿모닝 평택에는 월별 행사 캘린더와 읍면동 자치 프로그램 코너를 신설해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수기를 소개하는 참여형 지면을 신설하여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고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이 주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홍보입니다. 평택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슈카월드 등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다양한 기념 콘텐츠를 제작해 시의 역사와 변화를 효과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버스킹 영상,
결혼 장려 영상 등 감성적인 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부분 대상을 비롯해 대외 평가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우리 시의 우수한 소통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추진 계획입니다. AI 기술과 시민 관심 데이터 분석을 도입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민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운영에 있어서는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기획 뉴스를 신설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동시에 서브 채널인 평투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기존 채널과는 차별화된 평택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인스타그램 릴스 콘텐츠를 주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시정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이 캐릭터를 활용한 친근한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생활 밀착형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가 시민들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소통 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 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 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페이지 보면 AI 기술을 활용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자세히 좀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획안이나 계획안이나 그 시민분들 생각을 읽기 위해서 그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 역시 그쪽에서 합성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타이틀 화면이나 저희가 촬영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AI 기술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AI 업체랑 업체랑? 예, 그 구독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활용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독을 하더라도 컨택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직접 코드를 짜고 다 하는 컨택이라기보다는 AI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계속 넣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네. 현재 해본 건 있나요? 그 저희가 평택호에 있는 네. 벽화 그림 할 때요. 네. 저희가 그 앞에서 뭐 춤도 추고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벽화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AI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요새는 그 AI 기술도 두세 가지 되잖아요. 그걸 잘 컨택해서 하면 요새는 그 쇼츠에 보면 강아지 나오잖아요.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끌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지금 릴스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릴스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쇼츠형 영상을 저희가 릴스라고 네.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랑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건 별도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에서만 통하는 그런 감성들이 있어서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짧으면서도 확실한 임팩트를 주면서 눈길을 끌어야 되거든요. 의외로 또 길면은 안 봐요. 근데 또 봤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 더 실망을 하니까 짧으면서도 확실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AI 기술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면 엄청 빠르면서도 생각 외로 많이 활용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영상 콘텐츠 다변화 도모에서 기획 뉴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현안이나 정책 뭐 이런 부분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3편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네. 그 신청사 건립 건이랑 죄송합니다. 아트센터 뭐 이런 걸 저희가 제작을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고 시의 주요 정책이나 궁금한 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그걸 심도 있게 알릴 수 있는 형태의 영상을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주로 몇 분짜리예요? 저희가 길어도 2분 이내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1분 내로 해서 쇼츠 형태도 제작하려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잘 해주시고요. 그 보니까 홍보 용포물을 친환경 홍보물로 한다는데 이 친환경 홍보물은 어떤 걸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친환경 홍보물품은 저희가 일회용품 대체할 수 있는 텀블러하고 머그컵, 에코백은 지금 제작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서 스토리를 좀 살리는 거를 하나 작년 말부터 지금 하나 제작을 한 게 있는데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스케이트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이트보드가 이제 파손이 되고 나면 그 우드 나무 판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 우드판을 이용해서 우드펜을 좀 제작을 해서 그걸 좀 홍보물품으로 쓰고 그거 있습니다. 하는 업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그 텀블러에는 뭐 평택이가 들어가나요? 예, 평택이 로고가 들어갑니다. 예. 지금 하신 거가 친환경이라고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텀블러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텀블러 좀 하지 말라고 저번 예산 때 홍보 물품에 대해 내가 신경을 썼거든요. 예. 근데 이 텀블러를 쓰면 그걸 계속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안 갖고 다니는데 이 텀블러가 어디 행사마다 해가지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한 건 쓰시되 다음에는 좀 더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계획을 좀 잘 세워보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텀블러가 요즘에는 뭐 텀블러 공예라는 표현도 많이 네네네. 나와서 저희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텀블러는 좀 다른 네. 제품으로 좀 대체하도록 어쨌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옷에 쓰는 거 환경에 안 좋은 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저 소셜 미디어 운영하는 운영업체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 하던 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입찰을 통해서 이제 바뀌었나 봐요. 보니까 이제 그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구독자 수들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올라간 건 작년 업체가 올려놓은 거고 네. 이제 올해부터 또 새로 해서 네. 이번 새로운 업체들이 또 구독자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운영업체 올해 이제 선정된 업체들 26년도에. 네네. 네. 그리고 그 8페이지에 우리가 그 보도계획 수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 부서와 협업하여 시의성에 부합하는 보도자료를 선적으로 작성해 배포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보도자료 배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작년도에? 기획 특집 기사 관련된 거는 이제 130회인데 보도 자료 그 일일이 뭐 우리 행사라든지 그런 거까지 하면은 그 하루에 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0여 건. 하루에 20여 건. 예. 이게 이제 부서하고 같이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부서에서 이제 그 홍보 대상이 있을 때 저희한테 이제 하루에 2번씩 저기 보도 자료를 주고 또 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특집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희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그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있습니다. 네. 각 부서에서 별도로 보도자료 내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저희를 통해서 다 나가고 내는 있습니다. 거죠. 네. 예.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업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 보도 자료나 아니면 그 아까 기획 특집에 유튜브로 뭐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쪽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런 사업들이 언제 진행될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이제 신문이나 방송 또 유튜브 아니면은 SNS로 계속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왜곡된 보도, 오보나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민감한 사안 등에 대해서 실제 이런 대응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이게 언론도 가끔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보도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나요? 이제 언론 관련된 거는 2023년도에 2021, 22, 23년도에는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는 뭐 중재 언론 중재 한 내용은 없고요. 없고요. 예, 예. 그리고 뭐 SNS 쪽에서 오보 바로잡는 거는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언론은 아닌 경우에는 좀 아니니까, 저희가 예. 그거는 하기가 좀 그럼 대책이 뭐 그냥 어려운 거죠. 네.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막 SNS를 통해서 만약 너무 이상한 루머가 퍼지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저희 입장 형태로 컨텐츠를 제작을 몇 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엔 그런 게 많이 보이진 않아서 네, 네 그런 걸 따로 현재 제작하고 있죠. 않고요. 네네 보이면 제작하겠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잘못된 내용, 뭐 유언 비어라든지 네. 이런 거 나올 때는 저희가 종종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바로잡는 거를 이제 하는 거는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응 매뉴얼 같은 건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 매뉴얼 자체가 그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올 때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 내용을 협의를 해서 정정하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라는 식으로 정정해서 보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대사 세 분 새로 신규 유촉했죠? 이게 지금 전체 우리 몇 분이죠, 홍보대사가? 저희가 이제 총 5명입니다. 5분. 예. 지금 여기에 요 세 분 외에 신규 유촉된 세 분 예. 외에 지금 저희가 브라이언이 이제 2021년부터 지금 계속 홍보대사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방신실 프로골퍼 했고 김현철 그 지휘하는 네. 코미디언 예, 김현철 김현철. 했고요. 또 올해 2명을 또 했습니다. 그 대만의 신규로. 미식 평론가라고 량유상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 슈퍼우닝 홍보 관련해서 한번 대만을 방문했을 때 그 저희 농산품이라든지 그쪽 미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 우리 시의 농산물을 좀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 요번에 이제 애니라이트 스쿨 이사회 의장이신 데이빗 오버튼도 요번에 그 MOA 하면서 그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 이사장님. 네네네. 그 양유상이라는 분은 이 대만 분인가 봐요. 예, 대만의 미식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서 이제 뭐 컨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작년에도 이미 뭐 저 방신실, 김현철, 브라이언 등을 활용해서 그 정원문화 박람회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했고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평택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홍보대사를 좀 적극 활용해서 이게 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좀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시민기자단 원고료가 한 1억 1,6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시민기자단이 몇 분이죠 전체? 전체 50명입니다. 50명. 네네. 50분이 1년에 원고료로 지급되는 돈이 1억 1,600 정도 되는 거네요. 이게 시민기자단이랑 저희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함께 함께 있어요. 있는 예. 거. 미디어 네네. 크리에이터. 그 시민기자단이 그 지금 뭐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기자단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그거를 좀 같이 활용하면 그쪽 부서에서도 별도로 기자단을 모집하고 또 여기 저 소통본부관에서 시민기자단이 한 50분 정도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보셨나요?
지금 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이렇게 그 건마다 이렇게 기자단 모집해서 원고료 얼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전체로 통합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컨텐츠 같은 거 기획 지금 이제 그 다른 부서들 미래도시전략국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에서 이제 그런 이런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좀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좀 있어요. 그렇죠? 그 부서에서도 직접 홍보 네, 이제 뭐 영상이라든가 기업 관련하는 부서에서도 네, 이제 기업 그 관련, 기업 위주로 네. 이제 그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그 네. 총괄 영상은 저희가 총괄 제작을 영상, 했고 영상. 이제 별도로 이제 그거는 제작을 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네, 네. 저 시 홍보하거나 어디 기업 투자 유치할 때 그런 홍보 영상을 별도로 만든다. 네, 그렇게 같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문화센터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아트센터 뭐 시청 다 그런 거는 이제 그 만드는 부서에서 그 별도로 그거 부분만 따로 이렇게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홍보가 다 들어가는 영상을 작년 말에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드는데 한번 소통관님께서 이제 이쪽에 이 전체 우리 시의 홍보 쪽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각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만약 그런 거 있을 때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만들고 여기서 따로 만들고 이러지 말고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편성. 볼 때는 그 용역비가 이제 거기에 편성이 돼가지고 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이 이제 그 내용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공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뭐 저희 부서에다 다 예산을 몰아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 있어서 때문에. 예예 그거는 저희도 실링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거는 그 내용상 할 때 같이 저희도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그렇죠.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제대로 된 좀 시너지 날 수 있는 제대로 된 영상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홍보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 전체적으로 이 소통 홍보관에서 이런 하는 사업들의 그 뭐 외부나 내부 만족도 조사 이런 건 합니까? 네,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시정 신문도 그렇고 시정신문도 예, 그렇고. 각 그 SNS 관련된 것도 SNS는 저희가 이제 입찰해서 용역해서 하니까 그런데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만족도 조사도 좀 해가지고 좀 뭐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 뭐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소통 홍보관은 뭐 많은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인과 소통, 뭐 홍보 이런 관련돼서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 3페이지 보면 이제 기구 및 정현안을 보면 저희가 이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3개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은 뭐 한 15명, 현원도 15명인데 행정은 11명이고 이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 기계 운영이라고 있는데 거기 1명 이렇게 지금 정원이 돼 있는데 현원은 없어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계 운영이라는 데가 거기에서 홍보팀에서 운영되는 기계 운영의 업무가 혹시 업무 분장이 뭘로 돼 있습니까? 혹시? 그게 이제 과거에는 아마 그런 시스템을 좀 직접 다루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마 이게 정원에 들어간 건 아니고 과거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 좀 인원 예 사실 활용을 활용은 안 안 하고 되고 있다. 있는, 예, 그럼 예.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정원 관련된 걸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네. 내용상. 예. 그런 거 갖고 4페이지 보면은 이제 시 출입 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사 출입 기자가 상당히 또 많고 요 상대를 하려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이제 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의 3대 분야를 이렇게 보면 이제 언론 홍보 분야가 있을 거고 기획 홍보 분야가 좀 있을 거고 이제 소셜 미디어 분야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여러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그런 건 다 생략을 하더라도 이 언론인 대상 뭐 포럼이나 간담회 관련돼서는 요새 전년도는 좀 어떻게 진행을 좀 했었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제 포럼은 이제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통 상생 포럼하고 로컬 포럼하고 이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평택 로컬 포럼은 평택시와 이제 지역 신문 협의회가 같이 그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2번 했고요. 예, 그리고 2번 정도 예, 2번 예, 각각 2번씩 했습니다. 그 이해시연 예. 이런 관련된 것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소통을 잘 하면서 이 포럼을 좀 뭐 포럼 자체가 워낙 뭐 나쁘진 않고 잘 운영만 하면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 이제 이 포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하반기에 막 몰리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도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언론 홍보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부서의 우리 2026년도 소통 홍보관의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40억 되나요? 어느 정도 되죠? 총 전체요. 예. 전체는 한 40억 정도. 네. 근데 이제 언론 홍보 분야 같은 경우는 한 12억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이 책자를 보면. 예. 이 12억 9,400만 원이면 뭐 적은 돈은 아니고 이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반도체나 뭐 수소, 미래차 등 뭐 평택시 핵심 전략 산업 이런 게 좀 워낙 뭐 전국적으로 뭐 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런 이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한 또 홍보의 비중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12억 9,400만 원 정도가 워낙 큰 금액이니까 그 관련된 거는 중앙 언론과 특히 이제 중앙 언론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중앙 언론 쪽에 나가는 것들은 보니까 KBS, SBS, YTN 뭐 이쪽으로 해서 뭐 TV조선이든 한국경제, 뭐 이렇게 매일경제 이렇게 YTN 해서 2025년도 보니까 방송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비용이 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좀 약간 그런 그때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때가 좀 있습니다. 워낙 뭐 중앙 언론들은 뭐 전국적으로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뭐 매체이기 때문에 또 잘 활용을 당연히 뭐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아까도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홍보 같은 경우는 오보나 왜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이제 참 언론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추측성 이 보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오보 같은 경우가 나면은 그걸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를 뭐 조치를 한다 그래도 벌써 이 홍보가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오보 같은 경우가 진시진양으로 돼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지자체도 마찬가지 저희 평택시도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좀 각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뭐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우셔가지고 한번 다른 지자체 모니터링도 좀 하고 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기획 홍보 분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이제 한 17억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브랜드 마케팅, 뭐 SBS, 모닝와이드 이런 데 쪽하고 등 이제 여러 가지 연계 및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브랜드 가치 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보대사 뭐 5분의 홍보대사가 아까 방신실, 뭐 프로골퍼나 뭐 김현철, 개그맨, 양유상, 뭐 미식평론가 대만, 그리고 브라이언이나 뭐 데이빗 요 관련돼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에라이트 스쿨 이사장님 그래서 5분이 이제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이제 홍보대사로서 이제 활약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요 관련된 분들하고도 잘 유기적으로 우리 평택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잘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평택 이제 고도화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있어요. 사진 체험기 등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좀 뭐 읍면동별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시민 참여형 저도 이렇게 보면 다른 이제 여러 이 읍면동에서 주민 참여 이 예산 갖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책자를 발행해서 책자 뭐 사진 같은 거 옛날부터 내려왔던 뭐 이 뭐 7, 80년대 사진이든 그런 거를 이제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가정이든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입니까 혹시? 아까 작년에 저희가 그 시민들 대상으로 추억의 사진도 한번 공모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시도하는 거는 이제 지금 SNS하고 좀 연계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개인들이 SN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NS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평택의 행사나 어떤 평택의 명소들을 갔을 때 그 SNS에 업로드한 거를 저희에게 이 참여용으로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그걸 그 뭐지 보상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시민 참여를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속에서 또 홍보가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컨텐츠 개발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예산이 한 6억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AI 및 이제 트렌드 활용을 해가지고 뭐 영상 제작 요 관련된 뭐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 영상 전문직 직원들이 보통 그걸 하고 있는데요. AI 그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구독을 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검색 지정을 해가지고 그 영상 AI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워낙 AI 시대는 뭐 어떤 분야별로 부서별로 다 이제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돼서도 여기 홍보팀에서도 좀 같이 잘 활용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아까 다변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뉴스와 서브 채널이 이제 평투브를 아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평투브를 운영했을 때 특별하게 뭐 좀 잘 된 게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이제 지금 이제 한 두세 편 찍었는데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딱딱하지 않고 그냥 흥미 위주로 그 최근에는 이제 평택시 선정한 그 맛집 같은데 뭐 그런데 위주로 지금 하면서 점차 이제 발전시켜 나가서 조회수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숙제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재미있게 이제 만드는 그 직원 그 우리 팀장님하고 또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외부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직접 만드는 그럼 이 영상인데요. 평투브를 이게 한 두 편 정도 제작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거를 꼭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구독자들이 아니면은 좀 우리 평택에 좀 알리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송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걸 보내는 거는 그런 쪽은 없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저도 이 직접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게 보지를 못하니까 혹시 잘 제작되고 그랬으면은 뭐 그래도 인근 뭐 예를 들어 우리 단체장님들이든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든 평택에 그래도 주요 또 하는 분들한테도 좀 알리고 그래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퍼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하면 어떨까? 예, 이제 뭐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으면 저희가 한번 그렇죠. 뭐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거 예, 뭐 읍면동을 일반적인 통해서도, 저기니까 예, 예. 홍보하는 거를 네, 네. 촬영하시는 거니까. SNS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이제 읍면동하고도 협의해서 그 단체들을 주로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한번 그렇죠. 저희가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민 소통 뭐 아까 주위에 릴스 뭐 이런 거 쇼츠 뭐 이런 것도 좀 잘 뭐 하셔가지고 더 좀 홍보를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주요 성과로 아까 이제 우리 소통 홍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회 이제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부문 대상도 수상하셨고 제3회 이제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지방자치단체 시민참여 부분 최우수상도 수상하시고 뭐 이걸 어떻게 보면 성과죠.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이 머무르지 말고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또 성과를 이루시기를 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평택시 홍보대사가 지금 5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5명인데 지금 방신실 이분은 프로골퍼? 예, 프로골프입니다. 이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작년 4월 14일부터 2027년 4월 13일까지. 이분이 효과가 좀 있나요? 프로골퍼. 방신실 선수가 저도 개인적으로 골프는 안 하지만 되게 유명한 선수고요. 예, 그리고 황저 아시안 게임에서 예, 금메달도 획득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리고 홍보대사 되고 나서 3승 했습니다. 그러니까 3승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하고 이제 골프를 안 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그렇겠지만 골프하는 매니아들은 이제 좋아들도 하는데 과연 이제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게 양유상이라고 지금 대만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이분 어떻게 해서 홍보대사를 모시게 됐어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시에서 이제 슈퍼오닝 관련된 농산품 네. 홍보 차원에서 대만을 방문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서 대만에서 굉장히 이쪽 외식업 쪽이나 미식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농산물도 홍보하니까 어떤 외국인이지만 홍보대사로 선정하면 저희 평택시 농산물이 이제 대만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즉석에서 즉각적으로 또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모시는 거는 조금 약간 이제 문제 인기성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평택시 홍보 농산물 물론 외국에 홍보하는 것도 조금 외국에 많이 수출하면 좋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홍보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양유상 누군지 모르거든요. 잘 이제 이래서 이분이 과연 그러면 대만이나 외식 업계에서 선전하지만 우리 평택시 관내 홍보 같은 거는 이분도 역할을 담당하나요? 이분이 평택에서 홍보할 건 아니고 이제 대만에서 대만에서 활동하시는 거기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답변 드리면 이분이 이제 미식 평론도 하시고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대만에서요? 예, 이분이 또 이제 영향력 있으신 분이라서 미식 포럼을 자주 여시는 건데 그 미식 포럼 할 때 저희 슈퍼오닝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때 저희 유통과장님이 가셔서 거기서 한번 포럼 때 발표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쪽에 유통망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대만에서 저희 농산물이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좀 한 겁니다. 그래요. 뜻밖의 이제 대만 분을 이제 모셨다고 하니까 시민들은 또 궁금하잖아요. 어떤 역할을 이분이 하시길래 이런 분을 좀 모셨을까?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우리 또 이제 스포츠 선수 방신실 같은 걸 모셨지만 나주시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이분이 굉장히 자기 고향 사랑 사랑 기부금도 많이 내시면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이제 많은 분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향력, 파급력이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파급력이 좀 좋으신 분들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신규로 애닐라이트 스쿨 이사장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참 뜻밖이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우리가 삼성전자가 평택에 이거 급부상하는 첨단 도시잖아요. 이런 쪽에도 한 분을 좀 모셔서
농산물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반도체 이라든가 첨단 도시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는 거는 좀 어떨까 이런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그 소통 홍보관 쪽에서는 어떠한지요? 네, 뭐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도 뭐 홍보대사를 다각적으로 평택시 홍보를 위해서 여러 분야의 홍보대사를 모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말씀해주신 사항도 그런 적절한 분이 있는지 또 그분의 또 의사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박상민 가수는 이제 홍보대에서 제외된 거예요? 이제 빠진 거예요? 예, 이제 그 전에 아마 그 전에 임기가 지나서 그 홍보대사 안 한 지는 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박상민 가수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택시에서는 홍보대사로 활용만 하지 뭐 이렇게 자기 그 역할이라든가 이제 금전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부분 때는 안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저 스쳐 듣지 않았어요. 뭐 우리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와서 행사 때만 와서 그냥 무료라든가 뭘로 이렇게만 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그 회의에서 이렇게 표창장도 주고 감사패도 주고 이런 걸 받으면서 그 뒷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평택 시민이 유명하신 분들이 홍보대사로 이쪽대에서 활동할 때는 그거만한 그 상황에 그 어떤 보답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9페이지에 보니까 추진 실적에 보니까 신규로 우리가 그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앞으로 우리 그 굿모닝 평택 뭐 이런데 이제 기재할 저기 앞으로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뭐 읍면동 선전하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효과로 좋을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읍면동의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예. 저기 그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각 읍면동에 이제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그분들의 그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거기다 좀 실어주고 이러면 그분들도 자존감을 좀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굿모닝 평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홍보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 쪽이나 축제 쪽 뭐 이런 것도 이제 되도록이면 좀 많이 좀 기사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